안녕하세요. 소망패밀리입니다. 갤럭시의 신형 S26 시리즈가 1월에 곧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 및 정시 출시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예년과 같이 2월 중순에서 말 정도로 이제 사전 예약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소망패밀리에서 갤럭시 S26 관련해서 현재까지 나온 첩보와 정보를 총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핵심 사항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로 모델 라인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자, 현재 갤럭시 S25 기준으로는 S25 일반 모델 그리고 플러스 모델 그리고 5월에 이제 별도로 출시가 됐던 이 엣지 모델 그리고 S25 울트라 모델 해서 총 4가지 라인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특화 모델, 이 엣지 모델은 생각보다 판매량이 저조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포기를 할 것이냐, 이제는 논해야 되는 상황이 왔고, 자, 그 이후에 이제 아이폰도 경량화 모델 에어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것의 성공 여부에 따라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갈릴 수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아이폰 에어도 판매량이 부진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번 S26에서는 크게 경량화 모델을 애플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엣지 모델은 아마도 25 라인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서 단종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만 아직까지 플러스가 엣지로 대체될 수도 있다라는 루머도 아직은 확산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결국에 일반 플러스 울트라 다시 라인업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디자인의 변화입니다. 물방울 디자인이라고 하죠. 카메라 디자인 쪽에서 이제 카메라 섬이 없고 카메라 렌즈를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디자인으로 계속 이제 밀어붙여 왔는데요. 아이폰이 이번에 디자인 변화를 좀 단행했잖아요. 특히 프로 모델에서. 자, 현재까지는 전체적으로 경량화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약간 얇아진다라는 루머가 있고 아마도 이건 현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카메라 섬이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올해 이제 내년을 경영해서 26년형 출시된 모델들 보급형에서 A36, 퀀텀6, A56 그리고 A17 이런 모델들을 보면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카메라 섬 디자인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패밀리 디자인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식의 카메라 디자인이 될 것으로 보여요. 예상 렌더링 디자인이 나와 있거든요. 현재 S25 울트라가 이런 물방울 디자인 모양이고 S26 울트라는 이런 식으로 카메라 섬이 생길 것이다. 자, 그리고 중간이 이제 엣지 모델의 뭐 예상 렌더링 디자인인데 이게 엣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런 식으로 카메라 섬 디자인이 생길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출고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요. 자, 현재 S25 출고가는 모델별로 일반 모델 115만 5천원, 플러스 135만 3천원, 엣지 149만 6천원, 울트라 169만 8,400원입니다. 자, 일단 올해 폴드 7도 인상이 좀 됐죠. 그리고 아이폰 프로들도 마찬가지로 인상이 됐습니다. 10만원 안쪽으로 최소한의 인상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계속 동결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제는 반도체 값, 특히 메모리 값이 엄청 폭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S라인에서도 아마 인상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현재까지 여러 첩보와 정보를 종합을 해보면 자, 일반 모델의 경우에는 큰 업그레이드가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모델은 출고가 동결, 그 외 모델들, 플러스 이상의 모델들만 소폭의 인상으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7고가 인상은 소비자들에게 크게 와닿기 때문에 이 폭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모델별 차등,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어떤 AP가 탑재될 것이냐. 항상 이 삼성 스마트폰 나올 때 이게 스냅드래곤이 탑재가 되냐, 엑시노스가 탑재가 되냐 이런 걸로 사실 논란이 많이 돼요. 특히 국내 소비자들은 아직까지 엑시노스에 대한 거부감이 좀 많거든요. 자, 일단 현재까지 이야기로는 글로벌 모델에는 스냅드래곤이 주로 탑재가 되고 국내 모델에는 엑시노스가 탑재된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차등을 두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나마 지금까지 정보 수준의 어떤 루머는
S25와 25 플러스를 차등을 둔다. 기존에는 원래 크기 배터리 뭐 45W 고속 충전 지원 여부에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일반 모델하고 플러스 모델도 차등을 둔다는 지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모델 동결 출고가는 이제 플러스부터 오른다 이런 얘기도 있는 상황이고요. 가능성 충분히 있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엣지가 또 만약에 없어진다 그러면 이제는 각각 모델의 특화를 또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단 일반 모델에는 엑시노스가 탑재되고 플러스와 울트라에는 스냅드래곤이 탑재되거나 자 AP에 한해서는 일반 플러스는 엑시노스로 동일하게 가고 울트라만 차등을 둬서 스냅드래곤을 탑재한다는 이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건 어떻게 차등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엑시노스 막연한 거부감만 가질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게 일단 새로운 엑시노스 2600은 2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작이 됩니다. 이 공정이 작아지면, 그러니까 밀도가 높아지면 이 트랜지스터 집적도,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건 결국에 AP라는 건 트랜지스터 수가 많이 들어가면 이제 성능이 좋아지는데 그 집적도가 높아지면 발열이 낮아지고 배터리 소모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그래서 뭐 혁신의 공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 배터리 사용 시간은 뭐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와도 연관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램, 메모리의 경우에는 현재 S25가 12기가를 탑재하고 있어요. 사실 충분한 램을 탑재하고 있는데 더 높일 수 있다. 16기가로 일부 모델에서 탑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 이 PC 시장, 이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와 SSD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폭등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고가를 최소한으로 동결을 하려면 이 램을 4기가 플러스 높이는 게 사실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12기가로 거의 탑재를 하거나 뭐 울트라 최상위 모델에만 좀 더 플러스해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저는 지금 현재 메모리 값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엄청나게 폭등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메모리를 올리기에는 좀 더 부담이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한두 달 후에 이제 실제 공개될 때 제대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 경량화 부분, 플러스와 울트라 쪽만 경량화된다. 그러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플러스 쪽에 티타늄을 채용할 수 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반 플러스 울트라 완벽하게 각각의 끝나누기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존재를 해 보입니다. 다른 기능들 관련해서는 애초에 플래그십 모델이기 때문에 뭐 초고속 충전, 초고속 무선 충전, 그다음에 울트라 와이드 밴드 이런 것들은 뭐 기존에도 탑재가 됐었고 당연히 모든 모델 탑재가 되겠죠. 뭐 갤럭시 AI에 이제 NPU가 탑재가 돼 있으니까 전용 연산 칩셋이 돼 있으니까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카메라 부분에서는 기존에는 원래 일반하고 플러스가 동일하고 엣지, 울트라로 이렇게 차등이 되는데 플러스 모델은 전체적으로 만약에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면 이 카메라 부분에서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겠습니다. 특히 엣지가 없어진다 그러면 엣지가 원래 관광 렌즈는 2역화소거든요. 울트라랑 관광 렌즈는 같아요. 그래서 엣지가 없어져서 플러스가 만약에 엣지를 대체하는 어떤 성격이 되면 이 카메라 업그레이드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또한 삼성의 입장에서 이 울트라 모델에 특히 신경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게 기존에 원래 울트라가 5배 광학점을 굉장히 혁신적으로 내세웠었어요. 그리고 사실 아이폰이 그동안 따라오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이폰 17 프로에서 이 8배 광학줌 렌즈를 넣어버립니다. 망원 렌즈에. 그래서 이제는 S25 울트라 모델이 오히려 역전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삼성이 과연 어떻게 따라갈지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엑시노스 2600이 탑재가 되면 이 통신 모뎀과 일체화된 칩셋으로 나와서 폼팩터 공간이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예측밖에는 안 되는 상황이고요. 자, 23 이후에 울트라 모델에서 이 계속 출고가는 동결시키고 다운됐던 부분 S펜이거든요. 자, S펜이 가장 강력했던 건 S23 울트라까지였습니다. 왜? 블루투스를 연동해서 S펜이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출고가 동결을 위한 원가 절감 차원으로 지속 다운그레이드 시켰죠. 블루투스를 결정적으로 빼버렸어요.
자, 그럼 26 울트라에는 다시 블루투스를 탑재할 것인가? 실제로 사실 S펜의 사용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저도 S25 울트라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빈도가 그다지 높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 S펜을 또 업그레이드 보면 S펜 가격 자체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출고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출고가 인상을 생각한다면 인상폭을 가장 적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S펜 쪽 업그레이드는 크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갤럭시 S26 시리즈에 대한 현재까지의 어떤 정보를 조금 더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1월 중순에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측되니까 저번 아이폰 17 때처럼 발표되는 대로 그날 바로 모델별 스펙 비교표 정리해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S26에 대한 현재까지 정보 및 첩보를 좀 핵심적으로 종합을 해봤고요. 자,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통해서 고객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패밀리였습니다.